우리가 이제 개념이라는 부분은 사실 개념이 뭐냐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유닛들을 우리 개념이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소수합성수, 우리 중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면 나오는 단원의 중단한 명이 소수합성수예요. 그럼 사실 개념이라는 부분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왜 제목이 소수합성수지?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 제목이 소수합성수지? 그러면 사실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체 소수는 뭐야? 합성수는 뭐지? 근데 이런 이름이 왜 나온 거지? 얘가 누구를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이 수학이라는 이 단어 용어들 있죠, 하나하나. 사실 거의 대부분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수의 유래, 그 언어, 그 개념의 유래를 따라가면 한자를 사실 이해해야 돼. 근데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한자 공부부터 시켜와야 되냐? 그러니까 한자 공부부터 시켜와야 되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소수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수는 그냥 수예요, 말 그대로. 셈수. 그냥 셈을 하는 수다의 그 수의 한자에서도 이 소는 바탕수예요. 수에 대한 근간이 되는 수란 얘기예요. 그냥. 즉 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가 소수예요. 그럼 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 다시 말하면 자연수를 나눌 때, 제가 좀 이따 분할이라는 단어를 쓸 거거든요. 자연수를 나눌 때 가장 수를 기본 단위로 나타낸 거, 가장 어떻게 보면 최소 단위로 나타낸 거. 물론 셈을 할 때 가장 기본 단위대 1, 2, 3 이렇게 크기를 구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를 1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하나의 기본 단위를 뜻해요. 1씩 커지는 거니까 얘를 우리 단위수라고 해요. 단원수, 단위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수는 분할의 법칙을 따르면서 동시에 생략의 언어예요. 생략의 언어라는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요, 생략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단위수라는 얘기를 잘 안 써요. 그냥 수야. 수의 기본 단위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단위수구나. 아, 왜? 우리가 아는 자연수는 1씩 단위로 커지니까. 그죠? 그럼 1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니까 1도 사실은 소수로 돌 수 있어요. 그럼 소수는 어떤 아이를 우리가 소수로 했느냐?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 즉 다시 말하면 약수가, 우선 얘도 알려면 약수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약수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린 소수라고 해요. 즉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아무런 또 다른 약수가 없는 아이를 우리 소수로 약속한 거예요. 일반적 수학은요, 정의라는 건 약속이에요. 물론 그 앞단에 방금 또 내려가서 이렇게 개념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약수? 그럼 약수가 뭐야? 그럼 약수는 사실 초등과정 때도 배우지만 중등과정 때는 어떻게 달리 배워야 돼? 라고 하면 약수는 항상 세트로 움직여요.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뭐가 세트죠? 약수와 배수. 그죠? 그럼 약수와 배수예요. 그럼 약수와 배수의 정의는 뭐야? 부터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개념 공부인 거예요. 즉 내가 하나하나 개념을 공부하고 정리할 때는요, 일반적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 거 책 앞에 있는 텍스트를 정리하는 개념 공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하나하나를 궁금해서 찾아가 보는 거.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LLM, GPT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제미나이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공부하기 너무 최적 환경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형태가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본인이 찾아가면서 그거를 정리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찾아갔어. 그냥 남들이 알려준다 외운 게 아니라 찾아가보고 이해하고 그걸 정리했어요. 그럼 어떤 개념 정리가 될까요? 훨씬 더, 그죠? 내 머릿속에 오래가는 개념이 해야 되겠죠. 그게 사실 요즘 시대에 맞는 개념 공부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대에 맞는 개념 공부법도 필요하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과거에는 정말 이런 걸 좋은 선생님들만 알았다면 지금은 좋은 선생님이 없어도 본인이 이 하나의 영상만 보고 이 방법만 제대로 배워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형태의 기회가 열린 시기다 라는 얘기 좀 해주고 싶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이거 정리해주면, 그럼 여기서 약수가 나왔네? 그럼 약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약수와 배수의 정의는 뭐지?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약간 추상적 배우거든요. 약수는 배우기 뭐예요? 어떻게 배웠어요? 약수 뭐라 설명할 거예요?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렇게 배웠죠? 근데 기억하려니까 안 나오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사실. 배수는 뭐였어요? 배수.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하는 수. 이렇게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배운 게 어떻게 문제에 적용돼?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개념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추상적 개념이에요. 중1부터 왜 좀 다르냐면 중1부터는 얘를 구체적인 개념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럴 땐 뭐가 되게 중요해요? 질문이 중요해요. 사실 이런 거죠. 마이너스 2는 2의 배수일까요? 어때요? 마이너스 2는 2의 배수일까요? 이걸 딱 답변하려고 생각하는데 고민했잖아요? 고민하는데 뭐가 막혀요?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내가 갈팡질팡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 O인가 X인가 를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되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써야 돼? 이걸 불러내는 게 진짜 수학인 거예요. 내가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선 이 답변은 어떤 개념들이 필요해? 이 개념은 뭐야? 라는 게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중학교에 올라오면 약수와 배수에 대한 거 지금 교과과정상에는 안 나와요. 당연히 초등학교 나온 걸로 아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약수와 배수는 A 곱하기 B가 C일 때 A, B의 성분이 정수라면 당연히 C도 정수겠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간결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굳이 다 쓰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는 굉장히 이 과정도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C일 때 A, B의 성분이 정수라면 우린 약속해요. C는 A의 배수야. C는 자 이거 순서를 A는 C의 약수야. 이렇게. 그럼 얘가 뭐예요? 서로 약수와 배수 세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C는 B의 배수고 B는 C의 약수예요. 즉 우리는 요 하나의 수식을 가지고 요 네 개의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마디가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어때요? 뭔가 복잡하잖아요. 수학은 아까 얘기했잖아. 생략, 간결하게 표현하는 언어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호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얘를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교과과정상에 아직은 안 써요. 경시 영역에 써요. 실제 전국 단위에 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학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과에서는 이것도 또 외워야 되느냐? 굳이 안 쓸 뿐이에요.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 얘는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쓰면 돼요. 끝이에요. 바라는 기호를 쓰면 앞에 있는 놈은 뒤에 있는 거에 약수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에 배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약수와 배수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얘를 살펴보는 거예요. 개념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릿속에 어떤 배경식이 있어야 되느냐. 자, A 곱하기 B가 C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근데 이 중에 하나의 문자를 내가 1로 바꿔볼게요. 1로 바꿔보면 A 곱하기 1은 A가 되죠. 자, 아까 첫 번째 초등과정 때 배웠던 형태의 개념은 어떤 수를 나눠서 떨어지는 수 약수,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한 수, 배수 이렇게 버리면 내가 문제에 뭐가 안 돼요? 적용이라는 게 안 돼요. 즉 걔는 제대로 배운 쌓아진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했던 요게 정의야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 정의는 왜 1과 모든 수는 1을 약수로 갖는다. 모든 수는 왜 자기 자신이 약수야? 이 얘기를 설명해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에서. 근데 요거만 알면 한 수를 1로 바꿨어요. 그럼 A 곱하기 1은 A잖아요. 그럼 약수와 배수의 정의에 따라서 A는 뭐의 배수예요? 1의 배수면서 A는 A의 배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단 말이 요 한마디 멘트로 나오는 거 끝이에요. 결국 우리 뭐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약수와 배수 정의에 따라서 A 곱하기 1이 A이기 때문에 A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속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왔는데 그러면 야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갖는 수인데 그럼 결국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네. 그럼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약수의 개수가 2개이나이네. 얘가 아까 얘기했던 수에 대한 기본이 되는 거고 그 기본이 되는 형태의 수를 우리는 아까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 소수라고 약속한 거예요. 소수라고 약속한 거고 그럼 이 소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소수가 기준이 돼서 이 소수는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개잖아요. 그럼 2개가 아닌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야 A가 1이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얘는 좀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소수라는 형태를 기준을 두고 나서 1이 특별하게 약수의 개수가 1개이나 해. 즉 얘는 기준이 뭐냐면 약수의 개수가 기준이 된 거예요. 얘로 나눠진 이유는 자 왜 이런 게 나왔어? 자연수란 아이를 우리는 자연수를 배울 건데 이 자연수를 우리는 분할한 거야. 분할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딱 2개를 만족하면 돼요. 2개 이상으로 나눴을 때 나눠진 놈들을 더하면 전체가 되는 거. 근데 두 번째는 나눠진 애들끼리는요 공통인 애가 없어야 돼요. 즉 남자와 여자 얘도 분할이에요. 안경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분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할의 법칙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자연수는 소수합성수로 나눠져 있다. 참인가 거짓인가? 뭘 것 같아요? 거짓. 왜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에요? 왜? 답을 말했으면 0? 어떻게 돼요? 자연수는 맞아요. 방금 얘기했던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사실은 정수라는 말이 있죠. 정수. 우리가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자연수가 있고요. 정수가 있어요. 그죠? 자연수라는 거는 영어로 뭐예요? 내추럴 넘버예요. 자연에서 온 수야. 사람의 손가락 10개잖아요.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수. 누구랑?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수. 그게 자연수예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1 이상에. 그럼 정수는 뭐냐? 이 자연수가 사칙연산을 만나면 만들어지는 수예요. 즉 수는요 기본적 우린 자연수, 정수, 유리수까지 가잖아요. 갈 때 사칙연산을 통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그 수의 필요성. 그러니까 왜 나온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자연수가 n이에요. 이 자연수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유일하게 이 4가지 중에서는요 컴퓨터가 계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컴퓨터가 계산하지 못하는 거 뭘까요? 곱하기는 컴퓨터가 계산을 못해요. 우리가 5 곱하기 8을 집어넣으면 계산기나 컴퓨터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5를 8번 빨리 더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곱하기 연산을 못해요. 즉 다시 말하면 곱셈은 덧셈, 같은 수에 반복된 덧셈을 간결하게 표현한 생략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알고 공부했을 때랑 이런 과정을 모르고 공부할 때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체가 다 어디 있냐면 저희 수신달 웹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식들을 쌓일 수 있게끔 그런 배경 지식을 시작으로 하나하나의 개념을 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수신달 튼튼 개념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누기도 빼기를 여러 번 아니죠. 그러진 않아요. 아, 나누기는 그러진 않아요. 곱하기만 그래요. 그리고 그건 어디로 연결되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하는 거. a 더하기 쭉 가서 a를 n번 더한 거를 간결하게 표현한 게 a 곱하기 m이에요. 그러면 이 a를 더하기가 아니라 a 곱하기를 해서 그럼 같은 수를 반복해서 여러 번 곱한 거를 간결하게 표현한 게 뭐야? 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거듭 제곱이에요. 이렇게 연결돼요. 이 거듭 제곱이 지수법칙으로 확장되는 거죠. 이거는 a를 나 n번 곱한 거야. 그죠? 얘는 같은 수 반복해서 더한 거는 곱하기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보시면 아까 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0 때문에 또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은 뭐가 되냐면 개념이 개념을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져요. 이 물고 늘어지는 거를 정확히 아는 게 진짜 개념 공부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재밌게 0 왜 얘기했냐면 이 정수의 영어 이름이 제로 넘버예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는
자연수를 뭐해서? 자연수끼리 여기서 보면 자연수끼리 더하면 항상 그 결과가 자연수예요. 그걸 우리는 닫혀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 고등과정에 지금 배워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배워야 되는데 원래 예전에 있었는데 빠진 거예요. 교과과정상.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연수의 마을이 있어. 나라가 있어. 이 자연수의 나라에 1, 2, 3, 4 쭉 모든 수가 있는데 얘네들 수 중에 임의의 두 개를 꺼내서 내가 더했을 때 나온 결과가 항상 이 안에 있느냐? 있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죠. 곱셈은 덧셈을 반복 간결하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얘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얘를 따라가요. 그죠? 그럼 수의 확장은 어떻게 되느냐? 얘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사칙연산 중에 빼기 나눗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수를 빼서 나올 수 있는 수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럼 자연수를 빼서 두 개를 갖고 빼서 나올 수 있는 써봤더니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건 0이 있고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수끼리 빼서 나올 수 있는 수를 다 써봐서 모아놓은 아이를 간철해 보니까 0이라는 걸 기준으로 자연수랑 그렇지 않은 수가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제로 넘버라고 해요. 그럼 이걸 알았으면 아까 자연수에 대해서 0을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죠? 근데 하나하나 외우는 게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 뭐 자연수는 뭐야, 정수는 뭐야,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왜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그게 개념이에요. 그 공부를 알아야 내가 문제 풀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수라는 거를 분할한 거예요. 그죠?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의 나이와 두 개의 나이. 왜?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소수라고 했잖아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를 나눈 거니까 두 개보다 작은 놈과 두 개보다 큰 놈 나눈 거예요. 그래서 두 개보다 작은 아이는 한 개일 때. 그게 바로 뭐예요? 1.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거는 소수. 그죠?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놈. 얘네들 다 모아서 얘를 우리가 합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린 자연수는 그래서 일과 소수와 합성수로 나눠져 있어 라고 하면 전체 자연수를 다 얘기한 게 되는 거죠. 분할의 법칙에 따라. 그죠? 나눈 것들을 더했을 때 전체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수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맞아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거죠. 왜? 우리는 자연수를 3개로 분할했으니까. 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그러면 얘를 딱 개념을 알았어요. 개념을 알고 나서 우리가 튼튼 개념 나와 있는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를 딱 보면 어때요? 답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임과 동시에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맞다 틀렸다. 자,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된 내용, 그래서 튼튼 개념을 공부할 때 단순 맞다 틀리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배경식 있죠. 그 배경식을 저기에 정리해보게 하는 거. 아니라면 뭐 때문에 아닌지, 맞다면 어떤 형태의 배경에 의해서 이게 맞는 건지 증명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과정들을 써보는 게 진짜 좋은 개념 공부예요. 이해되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공부했다면 수업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